네, 안녕하세요. 오늘 혈관 질환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조우진입니다. 먼저 이거를 그냥 편안하게 시청만 할 땐 몰랐는데 막상 이 자리에 서니까 굉장히 긴장되네요. 그죠?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혈관 질환은 전신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간이 앓고 있는 질병의 개수가 총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 아는 게 이상하죠. 세계보건기구에 등록되어 있는 질병의 개수는 총 12,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흔한 질병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감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감기는 저절로 한 1, 2주 정도 지나면 저절로 낫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인간이 몸에 지니고 있는 그런 질병은 바로 잇몸 질환입니다. 성인 10명 중에 7명 정도가 경험하고 있고요. 잇몸이 붓고 피나고 자고 일어나면 입안에 냄새가 나는 그 잇몸 질환이 가장 흔한 질병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뭘까요? 치명적인 질병.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로 개한테 물리는 거죠. 어떤 개일까요? 머리에 꽃 달고 있는 개. 그 개한테 물리면 흔히 우리가 광견병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공수병이라고도 합니다. 왜 공수병이라고 불리냐면 이 병의 증상이 물만 보면 공포에 벌벌 떨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죽는 병이에요. 그래서 왜 치명적이냐? 이 병을 진단받은 분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치사율 100%. 그렇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질병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가장 고통스러운 최악의 질병은 뭘까요? 가장 고통스러운 최악의 질병. 이거는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고통스럽다라는 거는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아토피로 힘들게 고생하신 분은 나한테는 아토피가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거고, 또 암이나 기타 다른 질병으로 고생을 해보신 분들은 그게 그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질병, 저는 바로 혈관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혈관 질환을 최악의 질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첫 번째는 혈관 질환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암도 굉장히 최악의 질병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지만, 최소한 암은 말기암 환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는 허락이 되죠. 그런데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예후가, 그 결과가 굉장히 처참하다라는 데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반쪽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해서 움직이시는 분들 많이 보시죠. 이 혈관 질환을 당하시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눈에 띄는 분들은 다리나 팔이 불편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을 저희가 간혹 목격하죠. 그분들은 사실은 혈관 질환을 굉장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운이 좋게 가볍게 지나신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세요. 정말 생과 사를 오갈 정도로 심하게 오신 분들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험성과 무서움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프랑스의 엘르라고 하는 잡지가 있죠. 프랑스 엘르 잡지의 편집장이 어느 날 퇴근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깨어나 보니까 코 아래는 다 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물며 혀까지도 마비가 되어서 말을 할 수도 없고 음식물을 섭취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깨어나게 되죠. 어디만 움직일 수 있느냐? 왼쪽 위에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그 부분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책을 쓰게 되고요. 그 책이 이렇게 영화로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그 질병에 걸린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주변인들이 얼마나 만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와닿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얘기해 보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본인이 고통스러운 건 당연하고 간병하시거나 주변에 계신 가족분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힘들어할까요? 혈관 질환의 특징은 정말 심한 분들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질병인데, 대부분 심하게 오신 분들은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소변을 얘기하시긴 하죠. 물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도 되게 힘든 간병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대소변은 그래야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제 간병을 해보신 분들이 가장 힘들고 심각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바로 욕창입니다. 우리 몸은 2시간 이상 한 곳에 계속 눌려 있으면 우리 피부가 서서히 괴사되면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2시간 간격으로 계속 몸을 앞과 뒤를 바꿔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속 순환이 잘 되게끔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른다고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끔찍한 건 뭐냐? 내가 손발이나 내 몸을 움직일 수 없지만 나는 의식이 너무나 명확하게 깨어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더 많이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배우분이 나와 있는데 남자분 같은 경우는 뇌졸중으로 사망하신 김은기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대학로 연극 무대에서 연극 공연 중에 쓰러지신 거예요. 공연 중에 쓰러지셔서 정말 그 길로 일산 자택으로 넘어가서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고 여운기 씨 같은 경우는 신장암으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생을 마감하시기 일주일 전까지 일일 드라마를 촬영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죠. 물론 둘 다 치명적이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질병이에요. 그렇지만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면 급작스럽게 준비 없이 당하는 것보다 내가 내 삶을 좀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허락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매년 6만 명 이상의 분들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은 절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는데요. 우리가 혈류는 직경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혈관이 한 절반 정도 막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혈관이 절반 정도 막히면 어떻게 돼요? 혈류량도 절반으로 줄 거라고 생각되지만 4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혈관이 절반 정도 50%가 막히면 혈류량은 16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엄마 몸에서 갖고 태어난 깨끗하고 맑은 혈관이 평생 유지될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요인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노란색 찌꺼기가 조금이라도 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혈류량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의 혈관입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동맥과 다시 돌아가는 정맥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뿜어져 나오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동맥의 혈관벽이 정맥보다 훨씬 더 두껍긴 하죠.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정맥과 동맥을 연결해주는 모세혈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길은 우리가 유령 도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손끝, 발끝에 혈류가 제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 몸은 사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래요.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왜 나이 드시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서서히 이렇게 손발이 저리다 이런 증상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과할 수 있다고 하시겠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많이 드나들지 않아서 죽어가는 상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가지 않아서 죽어가는 상권을 살리고 싶어서 도시에 만약에 정부청사를 지어서 사람의 유입이 많이 가게끔 하겠다. 그러면 그 정부청사도 교도소나 이런 걸 지어서 범죄자들이 많이 출입하는 것보다 우리가 도청이나 시청 같은 깨끗한 시설이 들어서는 걸 희망하는 것처럼 우리 몸 구석구석에 흘러가야 하는 그런 혈액도 끈적하거나 노폐물이 많은 것보다 깨끗한 혈액이 흘러갈 수 있으면 우리 몸이 훨씬 더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모세혈관은 내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이 굵은 혈관이 아닌 작은 모세혈관도 제가 사실 둘째 아이 임신하고 한 10년 전에 제가 아주 작은 미세한 뇌혈관이 터져서 뇌출혈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물론 운 좋게 초기에 발견됐고 아주 미세한 혈관이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긴 했는데 제가 그때 뭘 발견했냐면 저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은 정말 나이 많으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병원 가서 누워있는 동안 그때가 제가 30대 중반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또래들
그러니까 또래라고 하면 그렇지만 3, 40대 분들도 제법 많았다라는 거죠.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더 이상 심혈관계 질환이 이젠 나이 드신 분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그때 더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동맥경화에 걸린 혈관 내부 모습입니다. 어떤 노폐물이 없이 깔끔해야 되는데 눈으로 봐도 혈관이 많이 막혀 있는 게 보이시죠? 우리 그 동맥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들이 쌓이면 이렇게 혈관의 통로가 굉장히 좁아지게 되고요. 정상 혈관과 비교를 해보면 왼쪽은 눈으로 봐도 동맥벽에 쌓여있는 게 없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혈류 흐름이 원활하고 또 혈관 벽이 탄력이 좋아서 잘 늘어납니다. 그런데 동맥경화에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혈관 벽이 딱딱해져서 늘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안으로 지나가야 되는 혈액은 충분히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겠어요?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압력을 받아서 잘 못 지나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동맥경화랑 고혈압은 세트라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의 사진인데요. 우리가 뇌가 막히면 뇌경색, 심장이 막히면 심근경색이라고 부르죠.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많이 얘기하시죠. 쥐어짜는 통증이 어떻게 생기냐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관상동맥이 수축하면서 나타나는 통증인데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모시고 있던 상사분께서 원래 그분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셨던 분인데 그 순간 재발이 된 건지 통증이 다시 오기 시작했는데요. 119 불러서 오기 전까지 그분의 온몸이 젖는 걸 봤어요. 땀으로. 그래서 제가 그분의 느낀 고통을 100% 절감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하고 힘겨울 건지 간접적으로 체험이 많이 됐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관은 최소 50%에서 70% 이상 정도야 막혀야지만 우리 몸에 사인을 보내기 시작하고요. 아마 오른쪽에 있는 기능들, 이런 증상들 한두 번은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심장이 조금 안 좋다 이러면은 가끔 심장이 뻐근하다라고 느낀다던가 아니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이런 쪽으로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발음이 세거나 또는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서 표정이 좀 일그러지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흔히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전조 증상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는 걸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건 초기 증상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초기 증상은 이미 혈관이 서서히 막혀가고 있는 진행 중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어떻게 넘어가죠? 좀 괜찮아지겠지. 좀 이러다 말았어. 라고 무심코 지나치기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심해지기 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조 증상이 따로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고 더 그 질병에 대해서 닥쳐왔을 때 더 많은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의 종류들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고혈압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것만 심혈관계 질환이냐? 아니에요. 요즘 현대인들한테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수족냉증이라든지 하지정맥, 저혈압 이런 부분들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이랑 상관없이 정말 성인이라면 누구나 내 몸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혈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사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권하라고 한다면 그건 운동이에요.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 왜 가끔 공기가 나쁠 때 밖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저 사람 지금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 신선한 공기를 마셔서 폐를 건강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아마도 운동을 통해서 혈관의 건강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실제 그런 부분으로 처방을 받는 분들은 그 미세먼지나 날씨가 안 좋아도 마스크를 2겹, 3겹을 해서라도 운동은 반드시 하라고 처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운동을 통해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게 아주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동은 장시간이라 하면 30분 이상을 말하는 거고요. 저강도는 옆 사람하고 대화는 할 수 있지만 그 노래는 할 수 없는 정도, 그 정도로 지속적인 운동을 해주시는 게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으로 먹는 거를 챙겨보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할 수 있는 건 좋은 물을 권하고 싶어요. 물은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에 물을 제대로 드시지 않고 있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더 중요한 건 정수기라고 해서 안심하고 드시는데 정수기 물 중에도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물도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몸에 필요한 70여 가지의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물인지, 그리고 약 알칼리수의 건강한 물을 드시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혈액의 상태는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 하러 가면 혈액 검사 하잖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문제 하나 내볼게요. 혈관을 잘 막히게 하는 위험인자가 있습니다. 위험인자 4가지를 얘기해보면 여러분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얼굴을 볼 수 없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단점이네요. 제일 첫 번째 고혈압 얘기 많이 하고, 두 번째 당뇨, 고지혈증, 흡연 많이 얘기하죠. 이 4가지는 이 4가지의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혈관이 막힐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혈관이 막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위험인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2000년 초에 미국 의사협회에서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요. 어떤 연구를 했냐 하면 이 4가지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분이 혈관이 막히는 질병에 걸리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런데 반대로 혈관이 많이 막힌 분들에게 과연 이 4가지 질병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역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총 8만 명을 대상으로 그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 중에 20%에 달하는 분들이요, 4가지 중에 하나도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40%에 해당하는 분들이 4가지 중에 1개 정도는 해당이 되더래요. 여러분,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4가지 위험인자 말고도 그 4가지 위험인자가 없었는데도 혈관이 막히는 질병을 많이 노출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들어보니까 우리 몸에 나쁜 지방이 있죠. 나쁜 지방이 있으면 당연히 혈관이 수축하고 혈관을 막고 안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쁜 지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나쁜 지방이 독성 성분을 만나잖아요. 독성 물질을 만나면 변성이 생긴대요. 변성이 생기면서 그 변성은 우리 혈관 안에서, 혈액 내에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그 염증이 생기면 혈관병에 손상을 주고, 혈관병에 손상이 주면 그 상체를 타고 혈소판이 붙으면서 피딱지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막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 몸에 나쁜 지방이 있어. 나쁜 지방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지방은 있지만 독성 성분이 많지 않으면 변성이 그만큼 덜 생길 테고요. 나쁜 지방이 있더라도 독성 성분이 많으면, 나쁜 지방이 좀 적어도 독성 성분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많은 양의 변성 물질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 변성 물질이 염증을 통해서 내 혈관을 가로막는 질병으로 변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독성 물질이 뭐냐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활성산소.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우리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 활성산소, 두 번째로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이 2가지의 독성 성분이 혈관 건강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아이들인데,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과잉 생성되게 되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는 그 1등 공신을 한대요. 그래서 활성산소와 호모시스테인을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서 잘 제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들은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먹어서 떨어뜨리죠. 그런데 이 2가지는 2가지의 그 수치를 낮춰주는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영양소라고 합니다. 강력한 항산화력을 갖고 있는 영양소들이 이 독성 성분들을 제거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들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우리가 흔히 에이스 삼총사라고 불려지는 강산한 항산화 영양소와 폴리페놀이나 식물내재 영양소 같은 이런 것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독성 성분이나 위험인자를 갖고 있지 않아도 혈관 질환에 걸릴 수 있는 여지를 굉장히 많이 낮춰주는데 굉장히 탁월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눠볼 제품, 앞서 언급해드렸던 그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가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고, 그러니까 내 몸의 밸런스와 균형, 그 다음에 강력한 항산화력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 대표적인 종합 비타민 미네랄인 더블 X를 정수기 물 다음으로 제가 추천하는 부분이고요. 얘네들은 정말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과 그 더블 X는 그 다음으로 혈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내 몸의 기능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영양소들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우리 오메가3를 들 수 있죠. 오메가3,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섭취량을 조사해 보니까 권장량은 2g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양은 절반에 가까운 1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는 대표적인 혈관 청소부의 대명사죠. 그래서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춰줘서 당연히 제가 아까 범죄 그 교도소가 아닌 관공서 짓고 싶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오메가3고요. 아이들한테는 두뇌 관리에도 굉장히 좋고 어른들에게는 혈관 관리로 필수품인데 여기에서 여러분 오메가3라고 해서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고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보여드리자면 산화를 방지해주는 오메가3는 말 그대로 기름이기 때문에 빛과 공기에 굉장히 노출됐을 때 산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산화를 방지해주는 비타민 E의 함량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오메가3 1000mg당 최소 15mg 정도의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어야 그 좋은 원료와 성분으로 만들어진 오메가3를 잘 보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시중 제품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제품 같은 경우는 1회 섭취량이 1300mg인데 비타민 E의 함량은 어떻죠? 1000mg당 최소 15mg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많이 미달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가격도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두 번째는 2000mg이 넘는데 비타민 E 함량은 15는 둘째치고 아주 터무니없는 양의 6mg이 들어있죠. 가격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건 백화점 지하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건강 그 보조식품 매장에 나와 있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1600mg인데 얘는 아예 없어요. 비타민 E의 함량인데 더 중요한 건 가격은 몇 배나 비싸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제품하고 같이 비교해서 따져보시고 현명하게 그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비타민 C가 있습니다. 비타민 C 그러면 대표적인 항산화 제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혈액 중성화 수치를 낮춰서 맑고 깨끗한 혈액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타민 C 같은 경우 그 혈관 벽을 탄력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우리가 고무풍선 한번 불었다 바람이 빠지면 어때요? 처음의 모양 그대로 남아있지 않죠. 아무래도 우리 혈관도 늘어났다 줄어들게 되다 보면 이전의 탄력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혈관벽을 탄탄하게 해주는 그 기능을 하는 1등 공신 제품입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의 수치도 낮춰줘서 각종 그 심혈관계 질환에 굉장히 탁월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 제품이 있어요. 아까 제가 비타민 얘기할 때 A, C, E를 얘기했죠. 비타민 E가 우리 몸에 생겨나지는 결국 염증이 상처를 내게 되고 상처가 굳어가면서 결국은 피딱지를 만들잖아요. 얘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염증 수치를 낮춰줄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일꾼이에요. 마늘을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갈릭에 비타민 E를 합쳐서 갈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고요. 이거는 이 가리 비타민은 오메가3와 함께 드셨을 때 시너지가 몇 배로 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정수기에 있는 그 맑은 물과 더블 X는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쉽게 말하면, 좋은 집을 하나 구매를 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삼총사 아이들은, 내가 원하던 좋은 가구를 들여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면서 혈액을 맑게 해주는 오메가3와 혈관벽을 탄탄하게 해주는 비타민 C, 아세로라 C와 갈이 비타민, 이 세 가지를 혈관 삼총사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리는 굉장히 염증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기능들을 하고 오메가3랑 합쳐졌을 때 그 시너지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 안에 못 끝낼까봐 굉장히 말을 빨리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재물 잃는 건 조금 잃고 명예 잃는 건 많이 잃고 건강 잃으면 전부 잃는다고. 돈과 명예가 있는데 누릴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없다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슬프겠어요. 그쵸? 근데 저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건강한 몸을 우선적으로 챙기면서 돈과 명예가 따라올 수 있는 이런 도구를 갖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소
좀 부족한 강의였을 수 있지만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너스 리더님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첫 화면에 사람이 온다는 거는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이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금까지의 노하우, 지금까지 느꼈던 이러한 얘기들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은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 책 중에 어떤 책을 고를까 하다가 피터 드러커는 많이 아실 거예요. 피터 드러커의 최고의 질문을 보면 질문이 없다면 통찰도 없는데 우리가 뭔가 선정을 할 때에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 네 가지 질문을 해봐라. 첫째, 나는 왜 일을 하는가? 이 일은 무엇을 하는 일인가? 이 일은 어떻게 하는 일인가? 이 일은 어떤 미래를 나에게 줄 것인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단지 마트와 브랜드를 바꾸는 일입니다. 아멘은.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 1위인 뉴트릴라이트 다 알고 계시죠? 이 뉴트릴라이트는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프로틴은 400%가 성장을 했고요. 종합 비타민 40%가 성장했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모르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세계 5대 브랜드에는 화장품, 그리고 저의 인생을 바꾸게 한 꿀로션, 그리고 또 전 세계 1위인 스카이 공기청정기 지금 프로모션하고 있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 1위인 정수기, 그리고 집에서 쓰는 누구든지 잘 알고 있는 집에서 쓰는 퐁퐁이라든가 야채 세정제, 요리 못하는 사람은 요리를 해주게는 냄비, 원포원 제품은 이 중에서 우리 코로나 이후에 생존품이 된, 생필품이 아니고 생중품이 된 티슈, 집에 쓰는 롤티슈를 이렇게 보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호주 이런 데서는 사재기 열풍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사재기를 안 한 이유가 택배 시스템이 잘 돼서, 그런데 우리는 아메이커가 있어서 안심하고 잘 지낼 수 있었죠. 제가 어렵게 96년도 2월 달에 제품을 초이스를 구했습니다. 초이스를 구했는데 그때의 이스트비가 소비자 가격이 29,700원이에요. 놀랍죠? 근데 현재 우리가 3만 원이잖아요. 오메가3가 그때 소비자 가격이 38,600원이었습니다. 지금 37,000원이죠. 이런 거를 보면서 진짜 아메이는 오르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전철 기본 비용을 보면 90원이었어요. 지금은 전철 기본 요금이 1,350원입니다. 15배가 올랐더라고요. 아메이는 오른 게 없습니다. 거의 1.6배가 올랐죠. 30년 전보다도.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에 진짜 아메이는 다시 한번 우리한테 가슴을 와닿는데, 저한테 상업은행 가족 사보가 있습니다. 사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한테만 보여주는 사보인데, 상업은행은 지금 현재 우리 은행의 전신이잖아요. 97년도에 이 사보를 보면 여기에서 생분해 농축 세제와 이를 담은 3층 구조의 플라스틱 용기가 땅에 묻고 나면 5년 이내에 썩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는 과정에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제품은 확실하구나. 또 하나, 지금의 LG 전선인 금성가족 사보를 93년도 거가 저한테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기업의 신뢰감을 주는 아메이사, 여기 있는 나무들이 웃고 있죠. 생분해성 세제를 뿌리니까 두루미가 웃고 있잖아요. 더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LG 생활 건강에서 아메이 취급하는 거를 나중에 취급하게 됐는데 지금 그런 생각을 그때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가장 가슴 뜨겁게 온 거가 삼성 위클리입니다.
직원들이 보는 게 아니라 임원들이 보는 주간지였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밑에 보면은 장영 박사님이 삼성경제연구 수석연구원이었을 때에 이건희 회장님이 미국의 아메이가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아메이를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거가 그때의 90년대에 450여 종의 자사 제품과 200여 종의 위탁 상품, 6,500개 타사 유명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한국은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저한테 가장 가슴을 뛰게 했던 거는 아무 조건이 없다. 아메이 사업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면 2년 내지 5년 만에 웬만한 대기업 사장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있고 인세 수입과 상속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다. 인세 수입이 뭔지도 몰랐던 시절입니다. 인세 수입은 도장 인자인데 도장을 찍을 때마다 인세 수입이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러면 나도 좀 한번 해볼까? 즉 나는 고등학교 교사, 즉 반포고등학교에서 아메이를 만났거든요. 그랬을 때에 나는 아이도 어리고 차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5년 정도 해서 내가 원하는 핀을 가야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5년 만에 수석다이아몬드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거를 보면서 미국의 이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타사 유명한 상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원포원 같은 그러한 유명한 상품이 들어오죠. 여기에서 보면은 리더님들이나 처음 오늘 오신 분들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상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6,500개가 조인이 돼서 250만 가지가 아메이에 들어왔다는 제가 이렇게 두꺼운 카탈로그 15권 중에 한 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보니까 여기 하얏트 호텔도 보이죠. 하얏트 호텔도 보이고 오른쪽에 비자카드도 보이고요. 옛날에 삼성 마크도 보이죠. 삼성은 거기에 냉장고와 에어컨 이러한 것들을 납품하고 있었더라고요. 미국 아메이에. 그런 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서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통을 보면은 우리가 그래요. 이런 제품 좋고 미국에 크다란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중간에 유통을 보면은 이 그림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생산자가 1,000원에 쓰게 되고 또 대형 하름마트를 쓰면 700원에 쓰게 되고 아메이 마트를 이용하면 400원짜리를 700원에 쓸 수 있다. 광고 유통 방식이 없는 직거래 방식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대기업이나 중간에 분들이 돈을 버는 구간이 있다면 그냥 소비자는 돈을 쓰는 구간이라고요. 아메이는 뭐냐 하면은 돈을 쓰면서 버는 구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생필품 브랜드 체인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구매 습관을 바꾸게 되면 소비가 소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마트를 이용하게 되면 20만 원 월 소비를 하게 되면 200포인트가 돼요. 근데 친구 6명하고 공동 구매를 하면 200포인트 뿐이 적립이 안 됩니다. 근데 아메이는 20만 원을 내가 써요. 현금 6천 원이 입금이 됩니다. 친구 6명하고 공동 구매를 하게 되면 현금 9만 원이 입금이 됩니다. 자, 즉 보통 마트를 쓰면 소비는 지출로 끝나고요. 아메이 마트를 이용하면 소비가 소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필품을 매월 30만 원 생필품을 구입해서 쓴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2년 동안 썼어요. 아무도 소개 안 하고 나 혼자. 그러면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마트를 가면 2년 동안 24개월 쓰면 720만 원을 내가 소비하려고 해야 되는데 7,200포인트로 끝납니다. 그런데 아메이 마트를 이용하게 되면 에이클릭 머니라는 제도가 생겨서 그리고 나한테 아무도 소개 안 하고 나 혼자 썼어요. 그래서 6,000원씩 쭉 받았어요. 그래서 총 2년을 쓰니까 106만 5천원의 혜택이 들어옵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어머 너무 재밌구나. 한번 나도 한번 공부하고 알아볼까? 이러면서 친구 따라
줌 미팅도 하고 라이브 방송도 듣고 같이 1대1로 만나서 비전도 보다 보니까 내가 세 사람을 소개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메이가 장바구니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장바구니를 내가 담고 너도 담고 너도 담고 세 사람의 장바구니를 총 6개 정도 같이 담아보니 브론즈 파운데이션 피라는 됐습니다. 그러면서 12만 9천 원이 저한테 드리고 플러스 A클릭 머니도 주고요. 브론즈 키트를 증정하게 됩니다. 제가 가장 가슴이 뜨겁게 와닿는 거가 브론즈 빌더핀이에요. 15%. 자, 공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알리는 사람들이 차츰차츰 늘어났습니다. 장바구니가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또 언니가 또 동생도 해주고 이웃이 또 자기의 이모도 해주고 해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장바구니를 총 20개 정도 담으니까 100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들어오고 A클릭 머니도 들어옵니다. 우리 이너스에서 브론즈 빌더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커지면 엄청나게 커지는 자산 수입이 될 수 있는 수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브론즈 빌더를 많이 외치고 많이 프로모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2월 3월 달에 진짜 머리를 모아서 이 브론즈 빌더가 되는 분들한테 생각보다 좋아요. 제가 이런 바인더를 10개 정도 갖고 있거든요. 10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최고인 것 같습니다. 가죽인데도 가볍고요. 부드럽고요. 색상도 생각보다 너무 예뻐요. 직접 보니까. 여기에 위너스 마크가 새겨지고 또 하나 여기에 위너스 이름이 새겨질 수 있는 가죽 필통을 주어집니다. 세상에서 딱 하나뿐이 없는 이러한 바인더하고 필통을 받는 계기가 될 거예요. 자, 며칠 안 남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브론즈 빌더를 가겠다고 생각하시고 사업자들은 브론즈 빌더를 보내겠다고 생각하시고 하신 분들은 2월 달에 얼마 남은 게 아니라 얼마나 남았다는 생각에 브론즈 빌더를 제대로 해냈으면 합니다. 브론즈 빌더가 왜 중요하냐? 이 세 사람이 커지고 또 커지고 해서 그분들의 브론즈 빌더가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SP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의 그 구간을 보면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되는 인재 수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약 15억 건물의 자산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그냥 브론즈 빌더에서 수입이 확장이 됐습니다. 수입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가게 됩니다. 이거에 파운더스 에메랄드 가는 기본이 브론즈 빌더입니다. 월 500에서 7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요. 자산속이 약 1억 원 정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매달 들어오고 평생 들어오고 증가가 되고 상속이 들어오는 약 30억 건물의 자산 가치가 들어온다는 거죠. 자, PD 수첩에서 30억 원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고 물어봤더니 한국은 임대업이 꿈인 나라입니다. 50% 가까이가 땅을 구입하겠다? 건물을 구입하겠다? 나머지는 기타 등등 눈높이에 따라서 틀리겠죠. 30억 건물 임대 수익을 약 월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30억 임대 수입이 브론즈 빌더가 기본이 되어서 생기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고등학교 교사 22년을 했는데 저한테 연금이 나와요. 그랬는데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아가소 하고 왔더라고요. 요즘은 카톡으로 옵니다. 이런 게 왔는데 5년 동안 공무원 연금을 묶어뒀었어요. 근데 인상이 됐는데 0.5% 올라요. 인상이 7,890원 올랐죠. 8,000원이 안 되게 올랐어요. 그런데 저는 연금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메이 수입이 많다 보니까 연금이 안 나오더라고요. 연금 때문에 진짜 공무원 되고 싶고 연금 때문에 직장생활 하고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더 넥스트 트릴리온. 다음 천만장자는 어디에서 나올까? 폴 제인 필저의 이러한 책인데요. 이분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22살에 시티은행의 이사님이었고요. 뉴욕 대학의 부교수가 24살에 됐고
시티은행의 부사장이 25세가 됐어요. 미국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이 28세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론적인 게 아니라 26살 이전에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을 했고요. 30살 저 이전에 1000만 달러 이상을 가진 분이세요. 이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책을 보면은 소수만 아는 웰리스의 지키는 비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장하는 분야로 가라. 즉 웰리스, 아픈 상태가 아닐조차 자신의 건강을 위해 쓰는 돈. 자, 여기를 보면 왜? 오래 사니까. 우리 부모님이 95세신데 지금도 건강하세요. 120세 인생 진짜 100살 넘게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자, 글로벌 웰리스의 산업 규모를 보면은 3조 7천억 달러인데 트럼프 정부가 제출한 미국 예산을 보면은 말 그대로 1조 4천억 달러를 지금 웰리스 때문에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본 거는요. 이 책에서 보면 지난 20년 동안 개인용 컴퓨터 산업이 그랬던 것처럼 효과가 좋은 웰리스 제품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때는 팬데믹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웰리스 사업의 안정성을 이끌어낸 이러한 품목이 조만간 유전자 관련 웰리스 상품에게 자리를 내줄 거라는 거다. 이러면서 우리가 DNA라고 불리는 이 물질은 1800년대에 발견됐지만 유전자로서 역할은 20세기 후반에 밝혀졌다. 물론 지금은 인간 게놈의 지도까지 완전하게 완성됐다라고 나와 있고요. 예를 들면 면봉이나 글귀로 입에서 타액을 추출해서 한 사람의 DNA를 추출하면 그에게 어떤 질병을 나타나는지 예측할 수 있다. 저도 이거를 했습니다. 젠소나 프로그램 미국에 있는데 그거를 해봤더니 저한테 어디가 취약한 부분이다. 그래서 눈높이에 맞게 제가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끝장에 유통이 대세라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사업의 차세대 전환은 100만 장자, 1000만 장자를 부상을 할 거다. 즉 지적 유통이 있는데 새로운 부를 창출하기엔 최고의 사업 기회는 삶을 개선할 제품과 서비스에서 소비자를 교육하는 건데요. 직접 판매는 지적 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적 유통은 제품을 그냥 파는 거고요. 지적 유통은 내가 공부를 해서 사람들을 알려주는 그러한 지적 유통이 대두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직접 판매의 시대가 조례가 됐다고 그러는데 미국의 직접 판매 협회를 보면은 미국의 75%가 직접 판매로 제품을 구입하고 그런 서비스도 구입하고 미국의 45%가 AB를 통해서 구매를 원하고요. 직접 판매 사업가가 90%가 저처럼 학교를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80년대에 아이비우드라고 그랬어요. 아메이 소유의 엠복 서비스를 통해서 가정용 전기 음성 서비스 메시지뿐만 아니라 MC와의 제휴로 장거리 전화 할인 서비스도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아메이 얘기가 거의 이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는 전 세계 초경제의 19%를 차지하면 그중에 7분의 1이 웰리스 시장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아메이하고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거의 아메이에게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제가 또 하나 느꼈던 거는 제가 중간에 힘든 적도 있었고 그랬지만 제가 이러한 자료와 이러한 책들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구나라고 중간에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이 책이 저한테 왔습니다. 어떤 덱스 웨거의 프로포 석세스라는 그 책이 두꺼운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저는 못 판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오큐페이셔널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저한테 제가 맞췄습니다. 맞춘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 이상들을 직업군을 보니까 에듀케이셔너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홈메이커 주부들이죠. 주부들이 두 번째로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학교 선생님이기도 하고요. 또한 주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세일즈가 일까? 나는 세일즈를 못하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일즈맨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확신해 준 책입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쭉 이렇게 지켜봤을 때에 진짜 여기 있는 우리가 위너스에 최초로 한번 이거 했었던 적이 있죠. 지금 못 만나서 이 젊은이들이 다 다른 매체를 통해서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고방자 리더님, 시니어가 만드는 SOP, 즉 20대부터 70대, 80대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위기를 기후로 바꾸며 성장해온 한국 아메이, 이거를 거의 저는 거쳤습니다. IMF도 거쳤고요. 중간에 금융위기도 거쳤고요. 그리고 또 한 번에 지금 코비드19 또 한 번의 성장을 이렇게 제가 지내오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즉 여기에서 이 그래프를 봤듯이 아메이를 했던 거는 중간에 어려움들이 있었더라도 아메이가 말 그대로 IMF 때 국내 기업의 위기 극복에 기여를 했고요. 한국암이 이미지 개선을 좀 했고요. 그리고 좀 더 어려웠을 때에 그 침체기를 극복하고 성장이 시작을 하는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또 한 번의 성장을 예고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그 코비드 그 19 있을 때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었던 거는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너스는 두 자릿수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시스템과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스폰서 옆에 꼭 저랑 같이 저를 성공시켜달라고 저랑 같이 내가 원하는 50만 원도 좋고 500만 원도 좋고 1000만 원도 좋고 이러한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위너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폰서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안내해주는 1대1 그분들 만나서 그분들하고 제대로 한 분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싶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그래프를 좋아하는데 뭐냐면 자, 우리가 쭉 얘기를 좀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코카콜라 회장님이 한 얘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의 인생은 유리공과 같다. 그래서 이 유리공이 하나라도 깨지게 되면 우리 인생이 깨지게 되는 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저한테 좋았던 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관계십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공부만 했고 이것저것 공부만 했던 사람이 관계십이 부족했어요. 공부를 안 하면 관계십들이 좋아요. 많이 놀러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혼자 앉아서 공부만 했기 때문에 관계십이 저는 가장 큰 걸로 꼽아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건강 제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아메이 보조식품을 우리 형부가 의사인데 저한테 추천을 해줬습니다. 잘 몰랐지만 그 뒤에는 글자를 조금 읽을 수 있어서 대체약을 하는 그 형부 친구가 미국에서 아메이 제품을 갖다가 저한테 먹여서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혈액 검사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몸이 망가져서 자가면역 질환이 저한테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 검사하면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로 꼽는 게 건강입니다. 그리고 한번 자신한테 맞춰보세요. 여기에 어떤 일인가, 내가 어디에서 봉사를 할 수 있을 건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가족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나의 취미 생활은 어떤 걸까.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재정적인 여유 같아요. 지금 현재 힘든 상황에서 모든 직업들이 힘들어졌는데 아메는 재정적인 여유가 쭉 제가 진행을 하면서 중간에 아이들 둘 다 유학도 보냈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도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현재 둘 다 너무나 좋아하는 글들을 쓰고 있고요. 출판사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아메의 사업도 잘 하지는 않지만 제대로 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재정적인 여유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가장 이 중에서 만약에 꼽는다면 관계, 건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봉사라고 봅니다. 아멘은 여러분의 스폰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알려주는 분을 스폰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잘 못 알아들을 때는 그 봉사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분한테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다음 리더님들이 여러분한테 하는 이유는 그들은 경제적인 거, 재정적인 경제적인 거가 그 다음에 일이라든가 건강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크게 원을 그릴 수 있어요. 한 번쯤 여러분은 이 도표에다가 여러분의 점수를 한번 먹여보세요. 여러분한테 하는 봉사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들은. 자, 이러면 예를 들어서 난 관계십이 밑에 있는 도표에서 1이다. 그리고 나는 일의 만족감을 못 느낀다. 그러면 또 1이다. 봉사는 나는 많이 해. 관계십도 없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봉사를 많이 하고 다녀. 8이다. 나는 시간이 너무 없다. 2다. 가족관계 별로 안 좋아. 2. 건강 좋아. 8. 취미생활 너무 잘하고 있어. 8. 재정적인 건 2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도표를 한번 이어서 선을 이어서 보셔요. 선을 이어서 보면 찌그러지면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메이가 저는 여기에 동그라미가 크던 작던 간에 가급적이면 컸으면 좋겠죠. 여기에서 우리들이 말 그대로 큰 동그라미를 그릴수록 내가 모든 것과 인생에 있어서 찌그러진 유리공이 아니라 다시 튀어올릴 수 있는 고무공 같은 이러한 것들을 지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 오늘 오신 분들이라든가 처음 듣는 분들은 오늘 이거를 안내하시고 같이 보는 분들을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손을 꼭 붙들고 부모님 손을 붙들듯이 그 스폰서의 손을 꼭 붙들어서 같이 좀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 알아봤으면 싶습니다. 우리 이너스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우리 이너스는 최강입니다. 가장 많은 성공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홍지 리더님이 노심초사 또 여기도 와 계십니다. 아멘. 여러 리더님들을 위해서 궁리궁리 하시는 우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끝으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한 사람이 왔을 때 초창기에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즉 뭐냐면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반포고등학교에 있었을 때에 굉장히 거기 가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저는 잠실에서 아이들도 태어났고 잠실에서 살고 있었는데 잠실과 반포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면 토요일 날 오후에는 자율적으로 옷을 입었었습니다. 최초로. 그랬을 때에 아이들의 옷을 입고 오는 거 보니까 그 앞에 삼풍백화점이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에서 아이들의 옷을 사가지고 오는데 저는 누워있는 옷을 사 입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서 있는 옷을 사 입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차이지? 그리고 차가 없었습니다. 저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이러고 학교를 다녔는데 아이들은요 진짜 고급 외제차에 학생들을 착착 내리니 저는 걸어왔습니다. 많은 걸 느꼈습니다. 반포고등학교에서 제가 있으면서 많은 거를 느꼈는데 저한테 그때의 반포고등학교에 있었을 때 아메이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지? 다른 엄마들은 애들이 끝나면 데려오고 데려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아메이는 여러분의 스폰서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을 여러분한테 하나의 기회를 주는 일이거든요. 한 번쯤 진짜 알아보시고 제대로 좀 해보시고 그들이 커서 둘 다 유학을 갔다 왔고요. 둘 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데 아메이가 저한테 왔던 거는 진짜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뿐만이 아니라 한 가족의 일생이 바뀌고요. 그리고 그들의 또 일생이 또 바뀔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끝에 등대지기 박예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등대지기는 어떤 때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제자리에 서 있어서 등대를 지켜줍니다. 갈 길 없는 배를 안내를 해주고요. 갈 길 없는
그런 데를 안내를 해주는 내비게이터 역할을 해주는 등대직인데 제자리에 묵묵히 서 있습니다. 20년 넘게 저는 아메를 제자리에 지키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을 했었더라면 생각 안 했습니다. 지금 학교 선생님 했었더라면 저는 몸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뭔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몸도 많이 힘들어졌을 거고, 왜? 류마티성 관절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병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여기 안내해주는 스폰서님은 여러분의 등대지기 역할을 올바른 방향을 안내해주는 리더님들일 거예요. 리더님들이 오늘 안내하신 리더님들한테 손을 꼭 붙들고 알아보겠다. 제가 진짜 짧은 시간에 이 얘기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거가 이 뒷배경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공부하시고 여러분을 안내하신 이웃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을 스폰서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손을 꼭 잡고 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바꾸고요. 내가 소중한 그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지만 여러분의 스폰서님한테 잘 들으시고요. 많은 거를 가질 수 있는 코카콜라 사장님이 얘기했던 여러 얘기가 둥근 원을 만들 수 있고 크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번 또 들어보시고 다음 주도 있고요. 또 다음 주도 있으니까 손을 꼭 붙들어서 자주 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아주 커다란 여러분한테 큰 선물이었으면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